자,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가 됩니다. 처리가 되는데 지금 이번 선거로 인해서 이제 14석 지금 의석이 없기 때문에, 왜냐하면 이게 3분의 2 제적 3분의 2가 돼야지만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,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지만이 헌법 개정이 되거든요. 근데 이번에 보면 12석이 필요합니다. 지금 다른 정당들은 다 동의를 했고, 국민의힘에서 12석이 넘어와야 이번 헌법 개정안이 넘어가는데,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안은 아마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을 옹호한다고 봐야 된다, 이렇게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헌법 개정안 반대한다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 아닌가요? 너무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자, 그러면 이번 헌법 개정안 뭐가 문제인가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. 이번 헌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지점입니다. 자, 헌법 전문을 고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, 그 의무, 요거 세 가지가 핵심적 사안입니다. 자, 우선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지금은 현재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. 요거를 한글로 바꾸는 거, 대한민국 헌법을 한글로 바꾸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4.19만 들어가 있습니다. 4.19 정신을 이어간다 들어가 있는데, 여기에 부마민주항쟁과 5.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을 명시한다. 즉 부마민주항쟁과 5.18 민주화운동, 이거를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. 솔직히 저는요, 그런 나라 헌법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, 사건들, 이거 다 넣지 않습니다. 그냥 전문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만 해요. 자,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추가가 되는 겁니다. 그럼 나중에 또 헌법 개정안 60민주항쟁도 넣자, 뭐 이런 의견도 나올 거 아니에요. 근데 헌법 전문은 그냥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,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물론 뭐 5.18 정신을 넣자라고 여야가 다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, 자,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이제 또 그러면 60도 넣자, 뭐 이런 게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계엄 반대 운동한 것도 넣자, 뭐 이것도 나올 것 같고, 뭐 계속 끊임없습니다. 그러다 보면 뭐 헌법 전문이 점점점 길어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함께 이번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계엄 선포권입니다. 자, 지금은요,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해제한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국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, 근데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,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즉 선포할 때도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계엄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이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계엄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.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조항 같죠. 여기 보면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, 요게 이제 강화되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저는 이 조항의 문제점이 뭐냐면, 그러면 예를 들어 진짜 이런 신입 쿠데타 같은 그런 계엄 말고 정말 북한의 침략이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때, 그럼 그때 국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못 내린다는 의미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원래적인 의미는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위가 정말 침범 당할 때 그때 내리는 게 계엄입니다. 비상계엄인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이용한 거죠.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자신의 권한 강화, 즉 소위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군을 동원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이야말로 원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침해가 있었을 때 빨리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국회에서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? 그럼 국회의원들 어떻게 소집을 해요? 최소한 국회의원들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침범을 한다,
막 날라오는데, 포탄이 날라오는데, 자, 우리 저 계엄 아직 안 돼요. 자, 국회의원들 빨리빨리 모이세요. 그럼 저 지방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 막 올라오고 막 국회에 모이고, 근데 국회가 막 미사일에 맞았어요. 없어졌어요. 그럼 어디 모입니까? 그럼 뭐 딴 데 뭐 모일 데가 없잖아요. 그럼 우왕좌왕하면 그럴 때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. 그 문제 아닙니까? 아니 국가의 비상 상황이 딱 생겼는데 그럼 대통령이 빨리 군을 동원하고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비상계엄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나온 거다. 본래적 의미에서 계엄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전쟁만 보십시오. 그냥 북한 장사정포 몇 번 쏴버리면 바로 서울 그냥 초토화됩니다. 자, 그럼 북한에 이 쏴서 넣어놓는데 뭐 몇 분 걸리겠어요? 그거 안 걸리고 바로 1타격 지점이 국회일 텐데, 국회 청와대일 텐데. 그럼 국회의원들 언제 모아요? 아, 지금 저 부산에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저 광주에 있는데 올라갑니다. 이러면 국회의원들 언제 모아요? KTX 박살났는데? 그 모일 수가 없잖아요. 통신담 없어졌는데. 그럴 때도 그냥 비상계엄을 못한다는 이게 말이 되나요? 이거는 국가 원수의 어떤 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건데 아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 쓴 거지.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계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버리면 그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어떤 이 비상 상황에서의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. 그거죠. 그리고 뭐 국가 균형 발전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고요. 자,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가 논쟁을 해봐야 됩니다. 논의를 해봐야 이게 지금 4월 달에 올라왔는데 국민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. 이 개헌 논의가 뭔지 뭘 바꿨는지 이 국민투표까지 하는 개헌안을 잘 모르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만 하더라도 꽤 논의를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. 자, 우리가 지금 이 5.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넣는 거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넣으면 전문이 점점 늘어나면 이거 웃은 거 아닌가? 라는 문제 제기와 두 번째,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을 바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하면 그러면 이게 비상계엄 권한인가 아니면 국회가 그냥 아예 계엄령 내리지? 이런 식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싫다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대통령이 비상시에 움직여낼 수 있는 비상 권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. 그럼 어떡하겠습니까?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걸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더 필요하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뭐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렸습니다. 이제 아마 선거가 뭐 정말 이제 20 며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가면 또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때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